호감도 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장관이 나왔어요.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궁금해지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계 주요 인물 각각의 호감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이 통계예요.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불호가 높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쭉 나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등이 한동훈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3등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밑에 순위 좀 볼까요?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뒤로 갔고요. 안철수 의원이 제일 낫네요, 지금. 여기 등장한 인물 중에서는. 그런데 이게 오늘 나왔거든요. 2023년 9월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말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걸 좀 보겠습니다. 당시에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1등이었고요. 오세훈 시장은 3위였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이 호감도 조사에서요. 자, 조상규 변호사. 작년 12월, 지금 9월, 그러니까 9개월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오세훈 시장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동훈 장관 최근에 사실은 엮어서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인데도 호감도는 앞섰어요. 뭐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한동훈 장관 2등이고. 오세훈 시장의 이거 호감도 상승, 이거 이유를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예. 국민들, 뭐 이제 정치하고 전혀 관련 없다들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예. 불호감이라는 단어 몇 가지를 선택해 보면 됩니다. 불호감으로 느낀 단어. 첫째, 국회. 근데 국회하고 관련성이 많이 없어요. 오세훈 그렇죠. 우리 시장께서. 서울시장이니까. 네, 아니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약하다는 여의도 거네요. 쪽과는 살짝 거리가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여든 야든 지금 계속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검사입니다. 검사, 검찰.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세요. 한동훈 장관 뭐 공격형으로 말씀 잘하시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분쟁의 그는 중심에 있는 뭐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의 문제를 넘어서 상당히 일반인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풀한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또 오세훈 시장한테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을 3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감, 중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단어에서 약간 벗어나 계신 거리가 떨어져 있다 지금. 그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단어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라 갑자기 호감도가 상승하고 계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반대로 해석하면 국회하고 연관이 짙으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약간 국민의 시선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되는데 다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특히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 그리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최대한 교통 복지의 측면에서 고려했는가. 따릉이와 이 리버버스까지를 모두 통합한 통합 시스템으로 구상을 했고요. 6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민생을 보듬고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던데 이게 뭐 그 정도로 반향이 크다는 뜻이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뭐 당은 다르지만 소속은 다르지만 뭐 제3자로서 보시기에 사실은 최근에 서울시 교통 관련해서 정기권 얘기를 걸었어요. 월 얼마면 다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요, 이게 그걸 듣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 시스템이었는데 혹시 그거를 의식해서 MB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행정에 대해서 사악하다 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재명 대표 아까 비판하는 입장을 그렇죠. 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 대권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약간 그런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본능인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가장 큰 이유는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먹고 살고 다니는데 예. 편안한 실용적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가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행보를 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칭찬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 대권 후보까지 간 거에도 이런 실용적인 민생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거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이게 어떤 전략적으로든 정무적으로든 정책가로서도 아주 뛰어난 정책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세훈 시장의 그 마을버스 정책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사실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인 정책을 만드는다 이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메카시즘 같은 이념 전쟁에 매달리고 있을 때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용 행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분에서는 듣기 어려운 설명을 오늘 뭐 아주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이 조상규 변호사께서 발언 깨달라 그러는데 제가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적극 저는 공감하고요. 뭐 당연히 맞는 말씀 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그 사회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MB 벤치마킹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좋아하시는 건요. IT, 문화, 뭐 글로벌 그리고 이제 관광 이런 쪽을 더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암에 이제 링 대관람차 만든다든지 그리고 여의도에 문화 오페라 시설 그리고 또 성수에 실리콘밸리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더 역전 사업이어서요. MB를 표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상규 변호사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설명을 굉장히 충실하고 깊게 다방면으로 좀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법률 부단장 출신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뭐 설명을 많이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하네요. 북한과 관련된 건데요. 속보 나갑니다. 푸틴 한반도 상황 관련 어떤 합의도 위반 안 할 것이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북한하고 만나는 거 위반이라고 지금 다 비판받고 있는데 위반 안 하겠다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루카첸코, 이거 벨라루스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3자 협력 검토 제안했다. 이거 뭐 또 벨라루스하고 북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세 나라 요즘에 다른 나라한테 별로 대접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요. 일단 두 가지 속보 들어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뭐 어떤 합의 위반 아니라는 거 일단 그거고요. 3자 협력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북한 관련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땅에 있죠, 지금? 그 기차 타고 지금 그 먼 거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속보가 자주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온 대로 소개해드리죠. 자, 다음 다섯 번째 이슈. 아까 MB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살짝 나왔잖아요. 오늘 그 주제도 마침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 마이크를 잡고 강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소리를 좀 냈는데 어제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뭐 같이 저녁 자리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냈대요. 김태호 의원의 전원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뵀는데 걱정이 많다. 일단 걱정의 대상은 내년 선거 중요한데 걱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 걱정. 이 걱정을 한답니다. 지금요. 윤석 대변인. 총선 걱정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직을 퇴임했다 하더라도 한번 대통령 하셨으면 영원히 저는 정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사면돼서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계셨으나 그동안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피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안 됐었는데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발언도 하고 대중과 접촉도 하고 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 뭐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해서 예. 어떤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겠다 그런 차원보다는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국가 원로의 어떤 자격으로 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수준이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른바 MB계, MB맨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갔고 참모로도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강요를 하셨던 분들이 한 3분 정도 지금 현재 강요. 뭐 두 번째 또 장관이 되신 분도 있고 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국무위원회 계시는데 예. 뭐 그거 관련해서 뭐 영향을 이 정권이 뭐 MB 정부 이기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보수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또 같은 이념을 가진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뭐 외국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아버지 부시 때 국방장관 하다가 아들 때 부통령 했어요. 예. 그 사이에 세월도 8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전 정권에서 일하셨던 분이 또 현 정권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소영주 부대변인 가우신데요. 뭐 민주당 얘기는 아니지만 밖에서 보시기에 사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그래도 정치적인 팬덤이 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층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정치적 팬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과연 파급력이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두 분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요. 진보에 대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사람 가치에 대한 진보적인 가치.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수의 어떤 나라 발전을 위한 보수. 이제 보수의 한 축처럼 돼 있죠. 축처럼 돼 있잖아요. 이 두 분은 축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팬덤이 없는 이유가 그냥 사업가적 이미지가 강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경제가 화두였고 결국에는 경제를 잘 살릴 대통령으로 당시에 이제 여건상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 대통령으로 뽑혔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뇌물죄로 100억대 이상의 뇌물죄로 가실 때 그 경제를 맡겨놨더니 본인이 경제적인 마인드로 또 국가를 운영하다가 안 좋은 험한 꼴을 당해서 사면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가 MB 정부 2냐고 그러냐면 강요가 3명이 있어서 MB라고 하지 않죠.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그분 MB 시절에 아주 요직이 있었고요. 김태호 안보실에 있는 그분 안보를 다 쥐락펴락 하시고 있잖아요. 그분도 MB맨이었어요. 김은혜 홍보수석. 거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넘어서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를 딱 찍는 순간 이거는 MB 정부의 기한이다 하니 이제 MB 전 대통령은요. 이명박 대통령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날리고 이제 나의 시대가 돌아왔구나라고 하면서 정치는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내가 한 수위야 하면서 아마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정책 메시지는 매우 더 높아질 것이고 잦아질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합해 보면은 메시지가 잦아질 수 있고 기분이 좋아서 메시지를 내는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을 합해 보니. 그렇게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